안녕하세요. 나인테일 드래곤의 참피선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야기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생기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테러나 국가 위협할 조짐이 있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처할 위기가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폐기하겠다고 막 하는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내가 댓글 달긴 했는데 내가 댓글 단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슈에인드 커피 만드서 진짜 이거라고 보이면 될까? 내가 댓글 쓴 거긴 한데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진보 민주당 공산당 세력은 영구 집권을 원해요. 사실상 영구 집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을 클리어해야 돼. 집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미국이 상주하고 있어서 무력으로 직접적 침략은 불가능.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침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최소한 조건. 그리고 군사적 행동으로 침략을 해도 화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화력으로 막아버릴 수 있어. 일단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해안으로 넘어와야 돼. 대부분의 작전이 해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포방부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단 2시간 만에 3분의 2가 막히게 된다는 소리야. 루트에 3분의 2가 막힌다는 거야. 단 2일 만에 개시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8시간 만에 다 막힌다는 거라고 보면 돼. 사실상 주로 북한으로 포가 돌려져 있는데 이게 해안에서 해군이 막아주는 동안에 하루 동안만 막아주면은 하루 동안에 비행기랑 막고 있으면은 다주파가 해안 라인을 전부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은 육로 침략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돼. 해군과 육군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3년만 버티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상 그러면은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지. 직접적 침략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무력 침략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거니까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일단 공격한 우선 기선제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군사를 이용해가지고 침략을 해오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방법은 전부 막혔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 그리고 국민 결속력이 강해서 내부에 세력 조직을 해놨어도 배신 때리면은 이 사람들 배신 때릴 수 있다는 점. 결속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암만 찬양한다고 해도 결속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육로 침입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동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해 넘어가기 전에 이미 다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사실상 동해 못 막으면 끝나는 거거든. 육로에서는 전부 각계파가 되기 때문에 육로로 들어오는 순간 거기 산과 도시에서 각계파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전부 다 회피해야 돼. 이 모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를 못 듣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숨겨야지. 그러고 부정선거로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협력자를 잔뜩 집어넣는 거야. 행정부에. 그래서 부패 인력으로 부패 인력을 경찰하고 검찰에다가 몇 명씩 집어넣는 거야. 판사 포함해가지고 내가 안 적겠지만. 그리고 행정권 탈취. 그러니까 부정선거 대통령 됐잖아 이재명이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해야 될 거는 국가보안 약화야.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세력이 제일 적을 상황에서 시도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딱 적시기긴 해. 사실상
왜냐면 여론 조작이 제일 잘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와 동시에 마약 밀매와 무기를 엄청나게 밀매해 와야 돼. 왜냐면은 왜 마약 밀매를 하냐면은 일단 국민을 붙잡아 놨을 거 아니야. 그럼 마약 투여해가지고 그 마약 투여를 해놓는 거지. 그 인질 잡힌 놈들, 인질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필로폰 같은 거를 막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거에 마약 사범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마약 놓게 하는 거 협박해가지고 그러면 마약 중독 걸리고 그거를 죽고 마약 사범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마약이 유통되고 그 중독자로 인해서 화사의 혼란을 일단 일으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안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 정도의 기능이 막 이렇게 하면 국민의 한 명당 그리고 한 팀당 그리고 한 지역당 대략 50명 정도가 파견돼 버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마약 밀매 하니까 이거로 해놓고 이거를 흔들어 두는 거지. 그러고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잡아가지고 협박하는 거지. 이제 멀쩡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마약 관련해서 잡아오고 막 그러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마약 때문에 막 협력관계 유지하면서 잡아오게 되는 거고, 간첩의 무비자 입국을 에이펙을 이용해서 더 범위를 6개월간 이번 달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늘린 이유가 국가보험법 폐지할 것까지 감안하고 산 거야. 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3만 명 정도 올라면은 매주 한 50명씩 매주 한 취업 비자로 한 지금 10,000명 정도 왔다고 가정하고 10,000명 정도가 오고 대략 10,000명 정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뭐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 10,000명하고 그 나머지 간첩들 장기적으로 온 간첩들이 해외에서 미입국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니까 다시 풀어줄 거란 말이야. 한방망이 처벌할 거란 말이야. 6개월 동안. 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간첩이 전국자발적으로 협박하고 인공 콜라보 걸어서 국가 그 순간에 중국이 WWE로 국가에다가 전시 선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행정부는 그걸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거지. 그리고 항복 선언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그걸 영구 집권을 할 목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고 집권할 목적으로 UFC로 덤비는 거야. 국민들은 혼돈을 하는 거지. 자,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이래요. 아마 전초기 이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간첩이 무비자 입국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일어났고 이제 일어나는 거는 에이펙 회담을 이용해가지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간첩들하고 그 무기 설계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거 내가 최근에 들은 건데 그 맞더라? 광양이라는 그 알루미늄 회사가 전라도 지역에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온 인력으로 채워진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요. 중국 자본 100%.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총기를 생산하는 거야. 알루미늄 찍어내서. 왜? 알루미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일반 총기처럼 과열되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기총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상 공기총 아니어도 공기총에다가 약간의 화약만 섞어서 쓰는 그 혼합식 카트리지 화약총이면은 충분해요. 100줄 왜냐면은 사람 죽이는데 100줄이면은 일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린애나 여성 같은 경우 80줄이면 충분히 보내버려. 대가리 까면은 이게 두개골만 관통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야. 무력화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총탄이 보통 한 350줄이거든. 한 250줄 정도 나오거든요. 9mm 권총탄 충전줄로 치면은 180에서 250줄 정도 나오거든. 근데 그걸 굳이 버틸 필요는 없어. 왜? 이 사람들은 시간만 끌면 되는 거거든. 사실상 목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줄 정도 되는 그 광양에서 총을 만들어가지고 양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눠줄 거야. 근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해. 왜? 이게 뭐 하는지, 뭐 밀매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조사해보지도 않을 테니까. 조사할 권한이 없어졌으니까, 애초에. 사고가 나고서
후속 조치하는 법이니까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형사처벌 참고로 형사처벌은 후속 조치하는 법이야. 모든 법은 선제 조치할 수 있는 법은 국가보안법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사실상 간첩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이는데 화력이 충분하거든. 100주면 충분하고 50에서 하면 대략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이 국가법 없어지니까 움직이게 됐고 이게 협박을 걸자마자 중국에서 바로 군사 행동 들어가는 거야. 그냥 사실상 이거 그러니까 UFC로 덤빌 필요가 없어. 중국도 사실상 협박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왜냐면은 이 협박이 사실상 판 까는 거야. 이 판 까는 거에다가 하루 정도 고민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그냥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항복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상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예비군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비군이 그 테러 조직을 소탕해야 되니까 경찰이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테러 조직을 소탕한다라는 목적으로 각계격파를 계획을 하게 돼. 이게 보통 하루 걸려. 이 하루 동안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공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야. 왜냐? 군인들을 군사적으로 도입하고 싶어도 여러 지역에서 대략 300곳에서 갑자기 몇백 곳에서 막 100몇 곳에서 동시다발적을 하면은 솔직히 이거 우리나라는 해결 못 합니다. 왜냐면 경찰 100% 인력 투입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경찰 100% 투입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80%가 여성하고 부패 경찰로 차여 있으니까 사실상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말단 애들밖에 없단 말이야. 말단 애들이고 그리고 특공대 몇몇 밖에 없어. 근데 특공대가 파견됐다고 해도 여기에서 중국이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해봐. 이러면은 그 특공대도 행정 인력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서울로 직결한단 말이야. 사실상 대부분 행정기관으로 다 직결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적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협박이 아닌 인질 협박이야. 왜? 인질 협박을 해야 경찰 인력을 묶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협박을 해가지고 군사력을 개입을 받고 군사적 개입 일단 중국에서 군사적 개입을 해가지고 군인의 개입을 막아버리고 군인들은 전부 전력을 당해 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부 다 그 민간인들은 무시하고 일단 전부 다 해안 방어 작전 돌입합니다. 육군 전체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방해는 되나 이거를 굳이 신경 쓸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국민은 왜 안 도와주냐고 빡쳤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예비군들이 자체 소집은 되겠지. 하지만 자체 소집도 어려워. 왜? 국민의 절반 이상 협박받고 사실상 국민의 한 25%가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어.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거를 대부분 학교가 있는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막을 수 없거든. 그리고 학교라는 건물에서 진치고 인질 협박하고 이틀 이상 지나면은 분명히 사람들 봤을 때 이게 밥 안 먹고 이틀 이상 버티면은 애들이 좀 힘들 거다. 막 그거 협상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문제 경찰 인력이 죄다 부패 경찰이고 이걸 제대로 하겠냐고.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막 혼란이 야기 되는 거지 이미. 그 상황에서 이거 국가 존폐 위기니까 이때 그 급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언론 선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항복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각계격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동시자발적으로 각계격파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미군도 개입을 못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왜? 국민이 인지를 합친 상태에서는 각계격파를 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 미국에서 기다리려면 3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최소한 3일 정도면은 충분한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대략 50% 정도는 최소한 희생의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가 약 3일이 걸리고 인력 투입이 약 24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24시간 걸리고 작전 준비까지 36시간. 그리고 이 상황이 생기고 12시간의 교착 상태에서 작전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즉 48시간 뒤에 작전 개입이 들어가는데
그 48시간을 정확하게 노려가지고 항복을 선언해. 그러면은 우리나라 군사 개입, 군사작전 중지, 행정권, 사법행정, 그러니까 경찰의 행동 정지, 그리고 국민의 행동 정지가 걸려요. 왜? 항복했으니까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조건이 걸려버리거든. 그 조건이 걸리면서 이제 여기서 싸우려고 했던 보수당 보통 이 상황에서 싸우려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간첩법으로 전부 다 처벌해버릴 수 있는 거야 이제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간첩법을 그러면 사실상 그 중국인들한 그 만약에 간첩들한테 들어가야 할 법이 내국인한테 간첩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간첩법을 등재시킨다고 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개정하는 동안에 이미 준비는 다 끝나 있단 말이야 사실상. 그리고 후속처치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이미 중국한테 항복해가지고 중국 행정권이 뺏긴 상태에서 이 법이 발의돼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법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노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만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아무도 피 안 흘리고 말이야. 국회의원들 권력을 얻어 그냥 공짜로 퍼주는 것밖에 안 돼. 만약에 국민 99%가 UFC로 싸우지 않는 한 이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문제는 30%가 여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에 알루미늄 기업이 있다는 소리는 중국에 기업이 있다는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금속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가 보안에 아주 위험한 구멍이 이미 뚫린 상태예요. 뚫려다 못해 신장에다 폭탄을 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 이제. 지금 이게 상황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상황이. 이거 해결 못하면은 6개월 안에 진짜 나라 진짜 뒤집힙니다. 내가 예상하는데.